안녕하십니까. 바른 목소리 정북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이재명 후보 욕설 동영상이 또 화제가 됐죠. 김건희 씨 녹취 파일이 터지면서 국민의힘 쪽에서 또 들고 나온 거죠. 그런데 김건희 씨 녹취 파일과 이재명 후보의 욕설 동영상은 근본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문제는 둘째치고라도 이재명 후보 형이 성남시정에 개입하는 걸 막는 과정에서 형네 부부가 어머니에게 못된 짓을 해서 그래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까? 이젠 돌아가신 분들이니까 그 가족들도 이젠 그만둬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3자들이 떠드는 건 옳지 못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북에 있을 때 이재명 후보하고 비슷한 일들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가족이 겪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있은 일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 군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우리 둘째 동생은 방어사령부에서 군사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군관학교 졸업하게 되면 보통 휴가 보름 동안 주거든요. 그때 집에 갔다가 제가 이상한 말을 듣게 되는 거죠. 너희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우리가 나서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냐 물었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하는 말이 우리 집하고 앞집하고 대판 싸웠는데 그 어머니가 그때 앞집 가족들한테 매 맞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보고 물어봤죠. 그 어머니가 이젠 됐다. 지나간 일이니까 그만해라. 이러는 겁니다. 제 성격 아니까 또 말리시는 거죠. 안녕하세요. 인사해야 되는 거야. 안녕하세요. 이렇게 와서.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가서 놀면 되지. 네? 응. 자, 그 어머니가 밥상 차려주시는데 어머니 그 세 번째 손가락이 완전 이렇게 삐뚤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손가락이 왜 이렇게 됐냐고 내가 물어봤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는 말이 저 앞집 아새끼, 죄송합니다. 앞집 아들이 손가락 비틀어 놔서 그걸 치료받지 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훗날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한테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근데 왜 그 손가락을 그러면 치료를 하셨어야지 왜 안 하셨냐.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 너무 민망해서 밖에 나가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에 의약품관에서 부기과장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 공급되는 모든 의약품이 어머니 손 거쳐서 공급되는 겁니다. 병원, 진료소 이런데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얼마든지 치료받을 수 있으셨죠. 그런데 사람들 보기 너무 부끄러워서 못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그 말 듣고 그 다음에 어머니 손까지 보고 나니까 열받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앞집에 뛰쳐나갔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앞집 식구들 같은 경우에는 몽땅 제 앞에 고양이 앞에 찐 거죠. 그때는 제가 그래도 어깨에 별 달고 갔을 때 아닙니까? 그랬으니까 별이 무게를 알 때니까 망탕짓은 하지 않죠. 아들이 어디 갔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말하는 게 방어사령부에 입대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어디서 복무하냐 주소지를 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양시 상원군 명당 노동자구에서 군사복무를 한다고 부대 보냈고 쫙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죠. 제가 그 아들한테 내가 갈 거니까 각오하고 있으라고 전화라고 이렇게 말하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 아들이 뭐라 말했냐면 저희 어머니 때리면서 홍강철이 내 앞에 데려오라 그 새끼 병신 만들어 버리겠다 막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 가족들한테 그렇게 말했던 거죠. 아들이 평생을 두고 후회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그래서 며칠 동안 지금 휴가 보내고 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름받은 휴가를 한 주일도 못 쉬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떠났죠. 제가 평양으로 간 겁니다. 제가 출장 명령서도 없이 제가 평양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국경김기사령부 31여단에 제가 배치받았거든요. 31여단에 신의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려면 신의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평양으로 들어간 겁니다. 제 고향에는 무산 평양 급행열차가 다닙니다. 그러니까 평양에서 출발해서 무산까지 오는, 무산에서 출발해서 평양까지 가는 급행열차거든요. 그 열차 타게 되면 평양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평양 들어가는 건 출장 명령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출장 명령서가 없으니까 제가 간리에서 내린 겁니다. 제가 간리는 평양시 형제상구역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그 간리에서도 육로로 평양으로 들어가게 되면 초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출장 명령서가 있어야 초소를 통과할 수 있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이게 초소를 에돌아야 됩니다. 이 초소에 따게 되면 산 타고 에돌아와서 또 수로로 타고 에돌아와서 이렇게 들어가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래도 어깨에 별 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위신이 있는 겁니다. 도둑놈처럼 그렇게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죠. 별이 무게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군관학교 동창들 중에 평양에 집 있는 친구들도 여러 명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중앙인의 선전부 부부장, 보위사령부 정치부장, 총정치국 당강수소 책임지도원, 국가안전보위부 8구 국장, 판문점 대표부 참모장, 5군단 작전부장 이런 간부집 아들들이 저랑 함께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다 가까운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보위사령부 같은 건 정치원이었거든요. 정치부장이 정치부 최고수장입니다. 그리고 정치부장이 군사칭호가 상장입니다. 별시알, 군별시알. 별시알이면 군단 사령관들하고 같은 급입니다. 그 사람이. 정치부장이긴 하지만. 제가 한 주일밖에 놀지 않았으니까 그 친구들은 그때 당시에 제 집에서 휴가 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집에서 떠날 때, 야, 내가 부산평양행 어느 열차 타고 내 올라가니까 내 간내에서 내릴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그 간내까지 차 좀 가지고 나와서. 네, 이랬습니다. 그 친구들 다 알죠? 아, 출장 명령서 없이 얘가 평양 도로자 가는 거네. 그렇게 해서 간내에 내려가지고 역전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그 앞에 친구들이 그 보위사령부 대기차 끌고 또 와서 기다리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 보위사령부 차 타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보위사령부 대기차들은 수소하러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 앞에다가 요만한 딱지 있습니다. 여기다가 긴급수사, 빨간 줄 뚜뚜들 딱 쳤거든요, 이렇게. 그거 이제 차 앞창에다 딱 붙이는 겁니다. 붙이게 되면 초소들 다 통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차를 타고 곧장 그 상문에 있는 그 앞집 아들이 군사복무하는 그 부대를 찾아갔습니다. 여기 가서 지휘관들을 만났죠. 앞집 아들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군사복무를 하는 도중에 물자리 구입하러 왔다가 그런 일을 쳤던 겁니다. 그래서 지휘관들을 만나서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가 이런 깡패들하고 조국보위 초소를 함께 지켜야 되냐고. 부대에서 대원들에 대한 사상교양 사업을 어떻게 했길래 아들 둘을 조국보위 초소에 내세운 인민군 군인이 어머니 손가락을 꺾어놓냐고. 제가 그렇게 들이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친구들도 함께 갔었거든요. 친구들이 풍년소리 아닙니까? 샛노란 연장에 별 하나씩 딱 깔고 군화 반짝반짝하게 닦아 신고 바지주름 쫙 잡고 그 친구들 서서 다 같이 말하는 거죠. 모자에 목표가 있고 당유전 별이 있으니까 말로 할 수밖에 없는 게 한스럽습니다. 막 이러면서 접어드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지휘관 동지들이 어머니 손가락을 꺾어놨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때는 정의로움밖에 모르죠. 그리고 25살이었습니다. 우리 다. 24살, 25살 이렇게 됐거든요. 이런 쏘이들이 몰래 와서 이기동성으로 뜯으니까 부대 지휘관들도 난감해진 겁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볼 때는 제가 아까 한 말이 위험한 말이거든요. 조국보위 초소의 두 아들을 내세운 인민군 후반가족의 신체에 위해를 가했다는 것은 이거는 중대한 정치적 문제를 번질 수 있는 겁니다. 문제 제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후에 그 앞집 아들이 생활제대 됐습니다. 배낭 거꾸로 메고 고향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도 그 집 가족들은 성성한 몸으로 살고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손가락 때문에 고생을 하십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니 밥상 차려주죠, 저를. 그때마다 어머니 손가락 보면 그 생각이 계속 납니다. 저한테도 어머니하고 관련된 이런 일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후보의 욕설은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어머니를 욕보이는데도 참을 수 있을까? 한 번쯤은 이런 의문을 제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